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에서 부자들은 배아픔의 대상이라고 질투의 대상이자 현명으로 뒤집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좀 먹고 살기 힘들고 좀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좀 가진 분들, 그 부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 하죠. 부자들이 재산을 좀 많이 좀 국가에 하전해서 어려운 사람 위해 돈을 써야 된다. 세금 더 많이 걷어야 된다. 부자들 못 살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많죠. 참 웃기죠.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 지금 돈 없는 사람은 그 부자들이 재산 증식하고 돈 버는데 보태준 게 뭐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뭐 해준 게 있길래 그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뭘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뭐 삼성 이재용 회장님 그분들이 그만한 재산과 그만한 사업을 이루는데 자신들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삼성 스마트폰 사준 거? 어차피 뭐 몇 개 되지도 않잖아 이게. 기껏해야 뭐 보급형이지.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좀 부자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게 있어. 가신 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서민이면 여러분들이 서민을 살면서 여러분한테 뭔가 해악을 가하고 피해 준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서민이에요. 진짜 서민들한테 뭔가 데미지 주는 사람은 같은 서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자들은 데미지 주는 게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있고, 빚진 사람들이 점점 빚 갚기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부자들을 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부자를 보는 경우는 그냥 미디어에서 그냥 뉴스로 나올 때. 그분들이 뭐 이제 법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뭐 재판에 출석할 때, 조사를 받을 때.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 실제로 보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일단 그분들이 바쁘고, 그분들이 뭐 한가하게 일반 사람들 만날 일이 없고, 그리고 접점이 없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살면서 부자들하고 어떻게 엮일 일도 없고, 엮이지도 않는데 그분들한테 뭐 피해를 받고 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 위험해? 왜? 나는 힘든데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럼 본인이 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걸까? 이게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못 내서, 부자들이 뭐 후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자들 평생 자기 가진 돈 다 후원하고 세금 많이 내는 존재야? 그거 순전히 본인 생각 아닙니까? 일단 본인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는 본인이 젊었을 적에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번 돈을 함부로 썼으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뭐냐면 좀 가진 사람을 좀 너무 질투를 합니다. 질투. 너무 배 아파해. 뭐 저는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난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누구든 간에. 저는 그런 거 싫어해. 뭐 가진 사람들이 뭐 돈 많이 벌 이런 것보다 없는 사람들이 가진 척하는 게 더 싫어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부자 흉내 내고 푸어짓 하고 돈도 없으면서 여행 가고 돈도 없으면 차 뽑고 하는 게 더 싫어 이게. 있는 사람이 뭐 여행도 가고 뭐 명품 사고 하는 거 아무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우리 돈을 쓰는 게 나아.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근데 지금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씨 맨날 뭐 남도 여행 가니까 따라가고 어? 배달 음식 처먹고 이 자랑이냐고 이게.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여유롭게 살다가 지금은 강원도 청구석에서 어쩌다 보니 살고 있는데 주변 이웃들에게 다는 아니고 재산의 일부를 어쩌다가 말하게 됐는데 그 뒤로는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정말 님 말대로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놈 취급하고 쉬게 하더군요. 저는 같이 잘 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부자인 걸 알고 내가 내미는 손이 당연해지고 부자니까 더 베풀어야지. 그리고 다른 마을 이웃들에게도 베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소개시키려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겪은 후로는 절대 내가 가진 걸 남에게 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없는 척하고 살아야지 원이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이 잘 몰랐어요. 이분이 너무 순진하네요. 이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댓글 적으심은. 이분이 시골 정서나 문화를 너무 우습게 봤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 이 댓글 적으시면. 자, 일단 객관적으로 말해서 시골은 분홍이 아닌 이상 잘 사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분홍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시골은 누가 잘 사는지 다 압니다. 누가 잘 살고 누가 돈 없고 하는 거 빠삭하게 알아요. 그래서 시골의 문화가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있잖아요. 집안 환경, 재산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압니다. 빠삭하게. 보통 일반 도시는 모르잖아. 옆집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직업이 어떤지, 채무가 어떤지, 재산이 어떤지 몰라요. 몰라야 정상 아니야? 근데 시골은 달라요. 시골은 반대. 시골은 그 마을에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 손주가 몇 명인지, 손주가 몇 살인지 그거까지 다 압니다. 빠삭하게 압니다. 이번에 무슨 농사 지어가지고 이번에 얼마 벌었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시골의 대부분은 타지인을 경계합니다. 타지인을. 특히나 수도권 사람들 많이 경계해. 많이 경계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가 총구석에 왔으면 서울말 쓸 거 아니야. 강원도 사투리 쓰겠습니까? 안 쓰잖아요. 그럼 대반이 알겠지. 아, 저 사람 서울에서 왔구나. 그럼 소문 다 났어, 이미. 님은 소문 안 냈지만, 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마을 사람 지나다니면서, 아, 저 사람 서울에서 왔다고 하던데. 다 알아요. 그럼 조심해야 돼, 조심. 그러니까 재산의 일부를 어쩌다 말하게 돼요. 이거 얘기 왜 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 서울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저희 집이 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저 옛날부터 여기 오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 시골 생활 같은 잘 모르는데 좀 어떻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해드리고 그럴게요.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에 돈 좀 많다. 우리 아버지 사업하는데 제가 좀 물려받은 게 많다.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지역의 스폰이 됩니다. 스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런 얘기 하는 순간 너는 이 지역 사이트 온 이상 너는 그 가진 돈 무조건 얼마씩 내어줘야 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일부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 지역 사람들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장이 있잖아요. 님 보자고 해. 그 동네 이장이에요. 그 동네 이장이 가장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장님이 나중에 님 집 배를 누릅니다. 그래서 님 물어보겠죠. 누구십니까? 아, 그 서울 사시는 그분 댁 아닙니까? 이게 맞는데 누구시죠? 아, 저는요, 여기 동해 이장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면 이제 문 열어주겠죠. 예, 들어오세요 하고 난 다음에, 이장이 이제 이야기하겠죠.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 얘기 들었습니다. 뭐, 서울에서 좀 돈 좀 많이 있다고, 여기 어르신들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하면서 이미 소문 다 퍼졌어, 이게. 황당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 은연 중에 몇 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예?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 여기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 돈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제 농사 짓다 보면 돈이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역 발전 기금이나 어떤 그런 좀 금리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사람 좀 도움 좀 받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면 기가 차죠, 이게. 농촌이 그런가 뭐 특정 발전 기금, 뭐 공로 기금 이런 게 많아, 이게. 다 돈 뜯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스폰이 된 거야, 스폰.
너무 우리 마을 스폰이야. 입장이 그거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황당하죠, 여러분. 도시였으면 말도 안 되죠, 이게 진짜. 근데 지역사회 끼고 있는 시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 아마 서울 분들 이런 거 처음 겪었을 거야. 서울이 아니라 대도시 사는 이제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이런 분들은 그 도시만 살다가 오잖아요. 이런 컬처 쇼크 장난 아니야, 이게. 아니, 생판 모르는 저 할부지 할머니한테 내가 뭘 해줘야 돼, 이거를. 그냥 인사만 하고, 한 번씩 그냥 뭐, 식사 제프하고 그거 하면 되는 거지. 그것만 하면 돼, 도시면. 그 정도만 충분해. 도시면 아무것도 안 해줘야 돼, 아무것도 안 해줘야 되는데. 시골은 좀 다른데, 시골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러니까, 여지를 주면 안 돼, 여지를. 절대로. 특히나 내가 돈이 많다. 우리 집이 잘 산다. 이런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사람들이 기농생활이 많이 힘든 겁니다. 많이 힘들어요, 이게. 정서가 완전히 다르거든, 이게. 정서가. 도시 사람들은 이제 남한테 참견하는 거 싫어하고,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는 거 좋아하고, 남에게 내 개인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시골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알면 남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얘기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지내는 이 지역사회고, 그걸 기본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도시에 살았던 분들은 웬만하면 기농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좀 기농했다 후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냥 도시 쭉 사세요, 그냥 웬만하면. 쭉 사십시오. 예. 괜히 이렇게 들어와서 고생하지 말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